제가 이제 그 11장 정도 분량으로 글을 썼는데, 일단 다음 주에 그 당부에 그 글이 나가기 때문에 그 핵심만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 공화당으로 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태극기가 총결집하자, 단합하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공화당으로 통합됐다가 김문수 등의 탈당으로 다시 우리 공화당, 상당히 그 3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수십 개 정당 중에 가장 이제 그 자유민주, 실향경제, 법치주의에 충실한 이게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결국 이제 이거 지금 정권은 크게 보면 이제 이거 수구좌파, 그 다음에 종북좌파, 바로 이제 문흥좌파입니다. 오늘 그 이해찬이가 정계 뭐 이제 은퇴죠. 이해찬이가 물러나니까. 근데 또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형량이 10년 줄어서기 20년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20일까? 저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연의 일치일까? 결국 제가 보기에 지금 종북좌파, 문흥좌파, 수구좌파는 20년을 어떻게 그 집권, 장기 집권의 업무가 있고, 이걸 이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20년을 때리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 좌파 정권의 장기 독재를 막는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있든, 감옥소에 있든, 밖에 뭐 나오시든, 어떤 경우도 현 정권과 딱 각을 세워 싸우고 저지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에 보면 일단 이제 그 참혹한 현 정권의 그 민심 위반, 그 실태를 좀 소개하면서 먼저 이제 현 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현 정권이요. 이제는 이제 지지율이 얼마 전에 갤럽에서 39가 나오고, 또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리얼미터 역전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30% 떨어졌다가 코로나 가지고 이게 장난 좀 쳐서 다시 좀 총선 때 해보겠다가 이번에 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전시킬 게 없어요. 왜? 그동안 이게 위장 평화쇼 해가지고 좀 재미 봤다가 초에, 그 다음에 또 위기 오니까 친일파 장사 좀 했다가, 또 이게 위기 오니까 코로나 퍼주기로 재미 좀 봤다가, 이제 써먹은 거 다 써먹은 거예요. 이제 현 정권에는 지지율 이게 반등시킬 수단이 이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민심 위반됐으면 광화문에도 이게 뭐 처음에 500명, 몇천 명 하더니 코로나 검사로 이게 5만 명까지 놓지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많은 분이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 현 정권의 민심이 이게 왜 이렇게 이탈됐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항상 이 지도자는 국민 전체의 눈으로 보고 국민 전체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현 정권은 대깨문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의 귀로만 들으니까 모든 게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정치, 이렇게 국민 분열로 가니까 그게 참혹한 민심 위반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 정권의 말로 이거는 이게 뭐 볼 필요도 없죠. 역대 모든 물론 이게 정권의 공통점이 유시 무종, 이 말 이게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이게 미약하게 끝난 게 물론 모든 정권의 운명이었지만, 근데 현 정권의 운명은 훨씬 이게 더할 것이다. 더 참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민심이 위반하고 그 이번에 그 보시면 8.15 때 봤지만 이런 이게 정권이 과연 이게 좋게 결말이 나겠는가? 뭐 문재인이 저는 이게 그 취임사를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취임사 반대로 하면 항상 방송이 되니까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이게 뭐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평범한 시민이 돼가지고 이웃과 정을 나누겠다, 이런 이 꿈은 깨야 된다 봅니다. 옛날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변호를 할 때 대통령 퇴임하고 한 명이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서 매일 구속하라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근데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지 않습니까? 한 명이. 근데 만약에 문재인이가 뭐 어디 양산에 가든 어디 가든 한 명만 가겠어요? 저에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주말에 수백, 수천, 수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결국 저는
문재인이가 이게 고향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는 걸렸다. 어차피 이게 아들, 딸처럼 이게 외국 도피하든지, 아니면 이게 결국 뭐 국립, 우리 그 밥도 먹여주고, 그래 가든지, 그 길밖에 없다. 이게 그 두 번째, 제가 현 정권의 그 비참한 말로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뭐 어떻게 레임덕으로 가지만 이미 죽은 오리처럼 대드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제가 세 번째, 마지막 본론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사명. 그럼 이게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일단 우리 공화당은 현재 자유우파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결국에 정치는 가치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턴 말처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바로 이게 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요. 결국에 미래통합당은 이제 좌파의 이중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완전히 위장보수, 사이비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 우리 공화당 한민호 본부장님 대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주를 보십시오. 광주에 가서 김종인이가 무릎 꿇고 오는데, 자기가 80년에 전두환 밑에 국보위했으면 본인만 참여하면 되지. 자기가 자유우파 전체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임시 발의사장 아닙니까? 내년 4월까지. 이런 분이 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빕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요. 뭐라 했냐면 개혁할 때 마누라는 빼고 다 바꾸랬어요. 이거는 마누라까지 바꿔버리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럼 자유파가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자유파의 가치까지 바꿔버리면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사이비 위장보수가 되고 좌파의 이중대로 전락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도 보면 7대 강령이 있고 다 이게 오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진정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가치 중심, 자유파에 지키는 수호하는 이런 정당으로 일관되게, 지금도 잘 해왔지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첫째 역사적 사명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사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법정에서 우리 공화당은 결국 이제 정인이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되새기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사대에 왔을 때 말씀했잖아요. 결국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에요. 왜? 이제까지 고려, 조선, 대한민국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총칼로 바뀌거나 아니면 국민의 표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현재 판사 몇 명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바꾼,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탄핵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해놨지만, 저는 이제 방송 옛날에 탄핵 전부터 계속 잘못됐다고 외쳤지만, 결국에 탄핵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그 당시 전부 가짜뉴스가 판치면서 민심이 약화됐고, 거기에 김무성, 유승민 이런 데 어떤 가짜뉴스 잘못된 게 민심에 부안해 동안 이런 데 탄핵 5적이든 10적이든 몇십적이든 이런 데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 있잖아요. 결국에 헌재 재판관들도 지금 보면 자기들도 황당할 겁니다. 그 당시는 말도 안 되게 결정을 내린 이런 법치. 그래서 제가 탄핵의 모든 과정은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악화, 이 부안해 동안 무소신 국회, 그리고 이제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에 따라서 진행됐고, 그 결론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최고위원님도 책을 탄핵에 대해서 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자꾸 덮어둘 게 아니에요. 끝까지 거론해서 저는 이제
역사의 법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데에 투쟁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게 우리 공화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탄핵의 진실은 촛불, 이게 아니고 달 문제 이것도 아니고, 지금 달이 몰려가니까 결국에 밝은 해, 태양, 박근혜 대통령 넣어야만 이게 저는 탄핵의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은 우파 혁명,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우파 혁명이 필요한 정말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저는 이게 죽었다. 정말 이게 지금 온 분야의 좌파, 종북 좌파들이 판치면서 완전히 주류를 교체하게 해서 지금 현 정권이 발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제2의 건국의 심정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게 우파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게 여기에 누가 서느냐? 과연 이게 미래통합당이 좌파에 이중돼 위장보수가 이게 어떻게 우파혁명의 본산이 됩니까? 숫자만 만들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은 어떻게든 이게 강화문, 태극기 세력 전부 이게 손절하자. 이 사람에게 더 완전히 낡은 피니까 피가리 하자. 손절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현 좌파 정권을 척결하는데 표만 가지고 됩니까? 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손에는 이게 투표지도 필요하죠. 근데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결국에 투쟁하고 행동하는, 머리만 우파만 뭡니까? 손과 발이 이게 우파가 돼야 된다. 이런 이게 투쟁하는 분이 많아져야만 진정한 이게 우파혁명이 되고, 이런 우파혁명의 총본사는 우리 공화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언제 놓도 박근혜 대통령은 놓습니다. 박 대통령이 놓으면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결국 이 자유파의 주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공화당도 다시 한번 이게 제2창당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게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또 하나의 기회는 미래통합당의 대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김종인이가 자유파의 영혼까지 팔아먹고 현 정권에 빌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미래통합당에는 자유파의 소신을 가진 분이 없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이든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분열되면 저는 진짜 자유파의 가치를 가진 이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대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 조금 이게 시간이 길어지긴 한데 일단 이게 발전을 이 정도로 마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발제를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화당은 세 분의 지도자를 저는 받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결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부국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세 분의 제가 의록을 한 마디씩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3년을 다시 한번 회고해보면,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지금 얼마 전에 보훈처장이라는 자가 축사를 하면서 계속 한 번도, 저는 현 정권에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승만 박사하고 김원웅이 더 하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냥 우리도 그래 하면 문재인 학사. 왜? 이승만은 박사니까. 문재인은 제가 알기로 학사 아닙니까? 경희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초대 대통령을 폄하하고 죽이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은 뭐냐?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우리 공화당은 저는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태극기 뿐만 아니라 자유우파가 상당히 4분 5열 아주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항상 한 명만 팬다. 그게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변희재 변론할 때도, 변희재 제가 변론했었거든요. 그때도 너 문재인만 욕해라. 다른 자유파는 욕 좀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많은데요. 저희는 주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석이 현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아닙니까?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포용하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태산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는 어떤 물이든지 이게 포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고 깊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저희가 자유우파 중에도 포용해서는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게 탄핵 적들 이런 사람까지 이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바다가 받아들이면 바다도 오염됩니다. 이런 게 포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기 김종희처럼 영혼이 없는 철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문재인 편에 붙었다 이리 왔다 이런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확고하게 자유우파 같이 투철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하겠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통합하자 뭉치자 이게 바로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입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의혹은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의혹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 말씀이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그 북한의 그 무장공비 들어올 때 미친 개는 이게 몽둥이가 약이다. 그럼 이게 북한 정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똑같잖아요. 결국이 꼭 미친 개 마듯이 지금 이게 완전히 광견처럼 정책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저는 이게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노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국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조국이가 노신 말을 하나 페이스북에 썼어요. 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구해주면 안 된다. 구해주면 개가 물에 빠졌다 구해주면 나와서 주인을 문다. 그래서 이 미친 개는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이게 조국이 한 말이에요. 노신의 말이. 지금 이게 현 정권이 미친 개 광견처럼 날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위기상황 아닙니까? 지지율이 폭락하고 다 지금 위기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의 동정이나 그것도 구해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더 이게 죽도록 더 심하게 때려 패야 된다. 이건 이게 좌파들도 해온 거예요. 우리 저희는 100배, 1000배 더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 약이다. 이 말을 제가 전 정권에 제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태극기 봉으로 이게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책도 많고 의혹도 많고 제가 이게 많이 봤지만 오늘 가져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혹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겠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나 보수 쪽에 상당히 어려운 어떤 이게 좌파 광풍이 판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이게 대통령직에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역사상 최초로 51.6% 최초로 이 과반 대통령 그 다음에 부녀 대통령 여성 대통령 이 온갖 명예에서 말도 안 되는 게 가짜뉴스로 대통령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처음에는 이게 징역도 30몇 년 지금도 이게 20몇 년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절망은 오히려 이게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이걸 이게 참고 견디되고 그리고 이제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결국 이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제가 조금 전에 노신 이야기를 또 했지만 하나 더 제가 진짜 노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신의 그 고향이라는 책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다니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처음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 잘 오다가 지금 이게 종북 좌파 정권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어요. 완전히 길이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이래도 저는 이게 우리 공화당이든 자유파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길을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주축이 돼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제 선진 통일 강국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게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개척하는 저는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의혹을 한마디씩 소개하면서 우리 공화당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이제 아까 세 분의 대통령 의혹하고 이제 한자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사명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자유파의 그 승리를 위해서 세계의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세계의 전쟁터에서 좌파와 치열한 불태전의 각오로, 임전무태의 각오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세계의 전쟁이 첫째는 이제 역사 전쟁, 그 다음에 언론 전쟁, 그리고 이제 교육 전쟁입니다.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 전쟁. 모든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그렇게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좌파들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속으로 꼽아보면요, 1위 김일성, 2위 여운형, 3위 김원봉이죠. 문재인이가 김원봉 영전에 술 한잔 바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약간 위장해서 김구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인영이가 김구가 국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김구가 어떻게 국부가 됩니까? 국부라는 게 나라를 세우고 건국한 대통령인데 김구는 건국을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김구를 앞에 내세우고 속으로는 김원봉, 여운형, 김일성을 찬성하는, 이게 좌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사상까지 이해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에서 어민이 피해를 봤는데 이걸 보상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니, 인천 상륙작전이 나라를 구한 6.25 풍전등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전투인데 거기 어부가 피해봤다고 지금 보상해준다? 이게 좌파들이에요. 이러면 이게 결국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좌파들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저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거기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승만 대통령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는 언론 전쟁을 벌여야 돼요. 지금 가짜뉴스를 유튜브가 퍼뜨리는 게 아니고 공중파, 지상파, 종편, 이게 가짜뉴스의 원상입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저는 3대 가짜뉴스 꼽아보면요, MBC가 퍼뜨린 광우병, 그 다음에 천안함, 그리고 이제 세월호입니다. 광우병, 천안함, 이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월호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구판을 벌였다, 미래를 했다,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렇게 정권의 홍위병, 나팔술들이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적반하장으로 자유우파 유튜브 이걸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런 가짜뉴스 언론 장악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만 된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또 교육 전쟁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암적인 단체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서서무식의 정교조입니다. 민노총 중에서도 정교조예요. 지금 정교조가 하는 교육은 한마디로 친일파처럼 우미나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유명한 레이몽 아롱이 이런 말 했잖아요. 머리가 좋고 정직한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머리가 좋으면 똑똑한데 좌파가 되겠어요? 그러니 양심도 있고 정직하면 절대 좌파 못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지 좌파가 돼요. 예를 들어 유시민처럼 머리는 좀 있는데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좌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둘 중에, 물론 대부분은 둘 다 없는 사람이 제일 많죠. 좌파에서는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둘 다 없는 게 제일 많지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도 없어야지 좌파가 되지, 머리 좋고 양심적인 사람은 좌파가 안 돼요. 우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교조는 어떻게 해요? 결국이 머리 나쁜, 왜 좌파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이게 바로 우미나 교육이 아니냐. 이걸 방치하면요, 정말 어린애들이 물들어서 학생들이 도저히 우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 역사전쟁, 언론전쟁, 교육전쟁, 이 세 개의 전투에서 정말 치열하게 저희가 불태전의 각오로 싸워야 되고, 거기에 우리 공화당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미래통합당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사이비 위장보수, 이거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5.18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이게 도움이 됩니까? 역사전쟁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큰 해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좌파보다 위장 우파는 더 해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걸어내서 정말 이게 정통 자유파 우리 공화당이 이런 세계 전쟁에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일기를 쭉 글을 읽다가 오늘 우리 공화당 3주년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하나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제가 1989년 지금 이게 22년 전이죠. 1989년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기에 쓴 거 이게 책에 있길래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운명 앞에서는 한없이 속절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운명 앞에서는 한없이 속절없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운명이 주는 고통이 크더라도 나는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간다. 그 다음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 왜냐하면 운명이 지워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외면할 때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운명이 지워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외면할 때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운명이 지워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정말 이게 저는 너무 와닿아요. 지금 이게 우리 자유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운명이 고통스럽지. 그렇지만 이게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사명은 반드시 종북 좌파 척결을 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구해라. 이 운명이 주어진 게 얼마나 이게 저희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기 이걸 외면할 때, 이걸 외면하고 방치할 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운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